양날일자에서 삼삼 들어왔을 때 이 공략법을 완벽하게 알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당장 뒤로 나가주세요. 하지만 이 공략법을 잘 모르신다, 완벽하지 않다 하시는 분은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 꼭 봐주세요. 자, 백이 여기 삼삼 들어왔을 때 흑이 보통 여기 막아서 공격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막았을 때는 양날일자라고 하더라도 요거를 밀고 젖히면은 거의 대부분 패를 만들어줍니다. 단수를 칠 때 이렇게 패로 버텨가지고 패가 나는 형태인데, 사실 이게 흑이 귀에 지금 양날일자로 세수나 투자를 했는데 여기 3, 4에 패를 내준다. 좀 아쉽죠 많이. 그래서 이게 반대쪽으로 막아도 거의 언제든지 패가 나는 형태다,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막으면은 이게 잡기가 어렵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제 사실 세부적인 변화를 하기에 앞서 바로 어떤 공략이 맞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첫 수로는 보통 입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날일자하고 밀고 이런 식으로 이으면은 눈목자를 해가지고 잡히는 형태가 되고요. 입구자를 하면은 여기를 젖혀서 이렇게 하면 한 칸을 띄고 치중을 하면은 잡을 수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이제 자세한 설명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막는 수 왜 안 되냐? 막으면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미는 수가 한 가지 있고, 백의 입장에서는 입구자를 하는 버팀도 하나가 있어요. 미는 거 먼저 조금 자세히 파고들면은, 밀었을 때 흙이 들 수 있는 수는 뭐 치받는 수, 입구자 두는 수, 그리고 뭐 가끔 경우에 따라 이런 수가 있는데 요거는 거의 안 쓰이고, 이제 치받으면은 아까처럼 젖혔을 때 막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호구를 치면은 이 형태는 흙이 어떻게 하더라도 무조건 패가 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이 예를 들어 좀 돌이 두텁다 하면은 여기를 이제 백이 젖혔을 때 치중을 하고 한 칸을 띄어서 공격을 하면 잡을 수가 있어요. 이게 여기를 붙이면은 늘어서, 여기 늘면 막아서, 이제 여기는 아무리 늘려도 결국 이렇게 하면 안에서 살 수가 없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젖혔을 때는 이쪽이 튼튼하다, 이런데 돌이 하나 있다 하면은 여기를 치중을 하고 한 칸을 띄워서 잡을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젖히는 거는 여기 딱 늘었을 때 한 칸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백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특수한 경우에는 요거를 막아서 아까 젖힐 때 치중을 하는 수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거를 똑같이 두면 어떻게 되냐, 백이 여기를 붙이고 나오는 수가 성립을 하죠. 끼어 이으면은 바깥쪽으로 늘어서 탈출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고 뒤로 막으면 이어서 지켜야 될 때 아까처럼 똑같이 두면은 요거는 백이 크게 살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여기는 연결이 안 됩니다. 먹여쳐서 살 수가 없죠. 자, 마찬가지로 이쪽 막는 것도 방향만 다르지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이렇게 하는 건 똑같이 붙여서 이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막는 공격은 내가 한쪽이 두터울 때 보통 막아요. 이제 그 다음에 밀었을 때 치받는 거 말고 입구자를 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막으면은 여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귀를 공격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만약에 여기를 지키면 백이 호구를 칩니다. 이거를 젖히지 않고, 젖히면 치중을 하고 이을 때 막아서 요거는 잡아먹혀요. 요거는 죽기 때문에 안 되고, 백도 여기서 호구를 치고 늘면 한 집을 내고 찝으면은 빠져서 요거는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럼 치중을 하면 어떻게 되냐? 백이 여기를 막아주면 빠져서 요거는 잡히는데, 막는 게 아니라 호구를 치겠죠? 막을 때 여기를 늘고 넘어가면은 막아서, 요거는 백이 사는 형태예요. 그래서 입구자를 할 때 막으면은 흑은 무조건 이쪽을 공격을 해야 돼요. 여기를 늘던지 여기를 치중을 하던지 이런 수를 둬야 되는데, 일단 생각해야 될 게 여기 찝을 때 있는 거는 바깥으로 빠져나가니까 요거는 잡기 어렵죠. 요거는 실패고, 찝을 때 흑이 막는 것도 끊어 먹는 게 선수가 되기 때문에 백이 크게 살죠. 그래서 이제 찝을 때 흑이 늘어서 공격한다는 거를 이제 디폴트로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럼 백이 나오면은 맞고 끊어 먹으면은 한 칸을 띄어서 이제 공격을 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일단 바깥쪽에 이렇게 붙이고 넘어가는 약점도 있기 때문에 공격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으로 백이 여기서 이거를 호구 치면은 또 거의 살 수가 있어요. 이으면은 한 집을 내 가지고 아까처럼 사는 형태가 나오고, 이게 일선에 호구를 치면은 패를 만들 수 있는데 어차피 이건 패가 나면은 문제가 크죠. 요건 또 패가 굉장히 손해가 큰 패가 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빠지는 공격 안 되고, 찝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치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치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찝고 찌르고 단수를 쳐서 먹겠죠? 넘어갈 때 여전히 붙이고 나오는 수가 있다. 이래가지고 공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백의 입장에서는 또 한 가지 변화가 있는데 이제 요거를 먼저 찝고 순서는 어차피 똑같아요. 약간 그 바뀌는 것뿐이지 수수는 그 모양은 똑같아요. 그래서 젖히면 이제 먼저 젖혀놓고 요걸 막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러면 이제 이어서 요거는 패가 나는 형태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흙이 안 익고 치중을 해서 잡으러 온다. 그러면 이제 요거 찌르고 단수 치는 게 선수잖아요. 이렇게 이러고 끊어 먹으면은 아까는 붙여서 넘어가는 정도로 만족을 했지만 지금은 아예 끊어서 먹을 수도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백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입구자를 할 때 집어 놓고 그냥 막아서 살자고 할지 아니면은 조금 더 강력하게 요걸 젖히고 막아서 뭔가 패를 하자고 할지 바깥쪽의 약점을 노리는 패를 하자고 할지 요거는 선택의 여지가 조금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래서 이 막는 수는 밀면은 그냥 잡을 수가 없다. 자, 그럼 여기 느는 건 어떨까요? 여기 느는 것도 백이 이런 식으로 붙이고 늘면은 이어야 되잖아요. 이때 막으면은 쉽게 살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여기를 치받고 넣을 때 입구자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 근데 흙이 이런 식으로 잡으러 오자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 별로 추천드리진 않고 백의 입장에서 쉬운 거는 여기를 붙이고 넣는다. 만약에 이런 거 찝으면은 뭐 붙여서 넘어가자고 해가지고 살 수도 있고 또 끊어서 이런 약점을 보는 공략 방법도 있기 때문에 흙도 이걸 찝어서 공격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있는다고 봤을 때 막으면 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막았을 때 입구자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것도 흙이 백을 그냥 잡기는 어려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여기잖아요. 이제 막으면은 단수를 치고 이어서 잡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늘면은 막아서 요거는 죽고요. 이거를 붙이면은 이렇게 끼워 이어서 공격을 해야 돼요. 흙도. 그리고 이제 빠져나가는 이런 싸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흙이 그냥 잡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를 젖히면 아까 막았을 때는 그런 변화가 생기고 근데 백의 입장에서도 여기를 먼저 막는 게 아니라 하나 붙여놓는 게 되게 좋은 수입니다. 막으면은 여기 호구가 선수죠. 이렇게 호구가 선수라 요거는 이 모양은 흙이 그냥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바깥쪽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더라도 여기 지금 끊기는 약점 맞고 여기 붙여서 넘어가는 약점들이 있어서 요것도 백이 거의 살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붙일 땐 흙이 막는 것보다 보통 느는 수를 많이 드는데 이러면은 백이 여기를 막고 단수 칠 때 있고 이을 때 여기서 이거 하나 밀어놓고 여기를 호구를 치는 게 되게 좋은 수예요. 이거 사활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이어가지고 이쪽은 이렇게 해서 살고 이쪽은 이렇게 해서 백이 살 수가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거 입구자를 했을 때 흙이 잡기가 어렵다. 이쪽으로 하면 아까 보여드린 그 비슷한 형태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를 두는 수가 하나 있는데 요거는 백이 젖히고 막을 때 호구를 치면은 최소한 패가 납니다. 자, 요건 패가 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입구자로 잡으러 가는 거 조금 해설을 해드릴게요. 일단 백이 미는 거는 막아서 젖히고 뭔가 이런 식으로 있는 거는 그냥 눈목자를 하거나 치중을 해도 백이 살 수가 없는 형태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공격하면은 쉽게 잡을 수가 있어요. 백이 이런 식으로 호구를 치는 것도 치중하고 요거 들어가 놓으면은 이 자체로 지금 죽은 형태가 돼요. 백이 들 수 있는 건 이제 최강의 버팀은 요거예요. 여기를 젖히고 막을 때 호구를 쳐서 이제 패로 버틸 수가 있는데 이 패는 단패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 수 늘어진 패가 돼요. 패를 하다가 흙이 손을 빼도 백이 한 번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입구자를 하면은 여기를 날일자하고 이렇게 붙여서 공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한 수 늘어진 패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초반에 백이 이렇게 패를 하기는 힘들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미는 수는 치받아서 잡을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하는 거는 다 받아주고요. 입구자 하는 건 젖혀 이으면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막는 것,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두는 것도 흙이 젖혀 이으면은 안에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요거는 백이 잡힌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수는 아까 날일자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건데 이게 흙이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건 늘어서 이건 너무 쉽게 살고요. 이거를 흙이 막아야 됩니다. 막고 밀었을 때 막아요. 백이 요런 데 붙이는 거는
흙이 치중을 하고 이렇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이어서 바깥쪽에 약점이 다 뚫리기 때문에 요거는 공격이 어렵고, 흙은 이쪽을 젖히는 겁니다. 무조건 이 형태에서 요 두 점 아래를 젖히는 게 급소라는 걸 외워두면 돼요. 그래서 늘면 치중하면 죽고, 요런 식으로 느는 것도 그냥 늘어만 둬도 안에서 잡히는 형태가 되고요. 입구자를 하면은 한 칸을 띄어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이 들 수 있는 수는 요거, 요거, 요런 거 정도인데, 어디를 두든 뭐 이런 데 두면 여기를 두면 되고, 이으면은 그때는 아래쪽으로 오면 돼요. 요거는 아래쪽으로 오면 잡을 수 있고요. 입구자를 할 때 여기를 젖히는 게 이 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여기를 먼저 하고 이렇게 붙이고 넘어가면 죽은 거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날일자를 할 때 백이 여기를 막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젖혀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젖혀 이으면은 여기 끊어지는 게 있으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이때 이렇게 막으면 크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날일자를 하는 게 아니라 흙이 이쪽을 젖혀서 늘면은 그때 날일자를 하고 치중을 하고요. 이쪽을 두면은 여기를 한 칸을 띄워놓고 이렇게 치중을 하면은 이 백이 안에서 살 수가 없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대신에 바깥쪽에 약점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근데 물론 당장은 이런 걸 끊어도 요거 하나 이어놓고 이제 이쪽으로 공격을 오면은 여기를 하나 지켜서, 여기 공배가 두 개가 비어 있기 때문에 백이 여기를 공략하기가 어려워요. 축으로 이렇게 몰고 나가자고 할 수가 있고요. 이쪽을 이으면은 흙이 여유 있게 이런 데를 단수를 하나 쳐놓고 이렇게 나가기만 해도 여기가 한 수 비어 있기 때문에 공격을 해도 지킬 여유가 있죠. 그리고 이쪽은 이쪽대로 흙이 수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3-3 들어왔을 때는 흙이 막아서 공격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막는 거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요런데 날일자를 하는 것도 찌르고 막으면 선수가 되기 때문에 요것도 잡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흙은 한쪽을 입구자를 하는 게 정확한 공격 방법이고, 날일자를 했을 때 막고 입구자를 두면은 젖혀서 죽는다. 이 형태를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흙이 날일자와 눈목자로 굳혔는데 백이 3-3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흙이 어떻게 응수를 하는 게 정확한지 알려드릴 테니까 천천히 이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흙이 들 수 있는 수는 이 왼쪽 눈목자 쪽에서 막는 수와 날일자 쪽에서 막는 수, 그리고 눈목자 있는 쪽에서 이렇게 날일자, 이선 처진 날일자로 두는 수가 보통인데, 사실 이 날일자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은 수는 아니고요. 맛이 좀 나쁘기 때문에. 어차피 이 3-3에 들어온 돌을 흙이 그냥 잡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주변 배석이 튼튼하지 않으면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고, 그래서 가장 무난한 건 눈목자 방향에서 이렇게 막고요. 백이 밀고 치받고 젖히고 막고 호구를 치면 패 형태가 되죠. 이게 패가 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막아서 보통 이렇게 진행하는 게 가장 무난한 진행이고요. 백이 이렇게 밀었을 때 흙이 치받는 수 말고 이렇게 빠져서 치받을 때 늘면 잡을 수 있다고 그 어떤 책에서는 나오기도 하는데, 일단 이 형태 자체는 기본적으로 젖히고 막을 때 젖혀서 이 2단패에 가까운 모양이 나오기도 하고, 여기서 또 있는 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젖혔을 때 거의 끊어야 돼요. 끊어서 이렇게 단패가 나온다. 일단 이 변화도 있지만 이렇게 어려운 수보다 백은 치받는 게 아니라 이 선을 붙이고 막을 때 늘어서 흙이 여기 약점을 지켜야겠죠. 이때 막아서 귀에서 깔끔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길 밀었을 때 흙이 그냥 잡기는 어려워요. 그렇다고 잡으려고 이런데 입구자를 하는 것도 찝고 막을 때 여기 막는 게 선수가 되죠. 이 약점을 안 이을 수는 없어요. 이런데 추종하는 건 바로 끊어 먹히는 순간 바깥쪽에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불가능하고요. 흙은 어쩔 수 없이 바깥을 이어야 하는데, 이때 백이 여기를 젖히는 게 아닙니다. 젖히는 거는 막아서 일단 쉽게 패가 나기도 하고, 또 지금 상황에선 치중을 하고 막는 순간 백이 그냥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바깥쪽에 약점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야 하는데 이 변화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어렵고, 백은 여기서 그냥 호구를 치는 게 좋은 수입니다. 호구를 칠 때 흙이 늘면 한 집을 내서 찝을 때 늘어서 요 형태는 백이 완벽하게 살아있죠. 그렇다고 흙이 이걸 잡으려고 여기를 치중하는 수도
백이 이쪽을 막는 게 아니라 저 위로 호구를 치고 막았을 때 가만히 늘어두면 흙이 넘어가도 막아서 살 수가 있고요. 안쪽으로 공격을 들어와도 막아서 젖힐 때 이게 일견 그 귀곡사 걸린 패 모양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단수 치면 단수 쳐서 귀곡사 모양의 패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백은 가만히 이 호구 자리를 이어두는 순간 요거는 귀곡사가 아니라 그냥 백이 살아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흑은 이 백도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3-3 들었을 때 이쪽을 막는 수는 백이 밀고 젖혀서 거의 99% 패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정리가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른쪽을 막는 수를 보여드릴 텐데 이 수를 둘 때 백은 선택지가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밀고 젖혀서 패를 내자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끊고 잇고 젖히고 막아야 돼요. 안 막을 수 없는데 백이 여기 호구를 치는 순간 단수 칠 때 이렇게 막아서 패가 나는 게 이 형태 오른쪽으로 막았을 때도 비슷한데 그런데 제가 왜 오른쪽으로 막는 수를 먼저 설명을 하지 않았냐? 이 수는 백이 입구자를 했을 때 굉장히 공격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입구자의 경우는 패를 하지 않고 그냥 살겠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젖히고 단수를 쳐서 공격을 한다. 그냥 잡겠다고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수는 백이 젖히고 나오는 수도 상황에 따라 가능하고 살자고만 한다면 여기 한 칸을 띄면 아주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서 막는 순간 하나 밀어두고 귀를 일선을 내려서면 이 형태는 공격을 들어오더라도 네 집이 나서 살아있는 형태가 되고요. 반대로 중앙 쪽에서 이렇게 막아가는 수는 백이 이어준다면 여기를 젖혀서 밀 때 막으면 이 2선은 지금 6줄밖에 없기 때문에 안에서 살 수가 없는데 일단 이 형태 자체가 한 칸 띄워서 밖으로 나가자고 하는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바깥 상황과 상관없이 일선을 이렇게 호구를 치면 이게 사활 문제에도 나오는 맥점인데 귀에 젖히는 이 자리와 위쪽 상변에 밀고 나와서 좌상 쪽으로 나가자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맛보기라 백이 완벽하게 살아있어요. 이쪽을 막아도 늘면 살아있죠. 그래서 요 입구자, 이 호구 자리는 배워두면 되게 좋은 수법이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백이 이 1선, 아니 2선으로 처진 입구자를 할 때 흑이 공격을 하는 수가 마땅치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것은 젖히고 나오면서 늘면 이어서 바깥쪽을 수비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수비를 하겠죠. 아까 보여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호구를 쳐서 늘면 한 집을 내고 이 상황에서도 백이 이걸 젖힐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까처럼 치중하고 막는 것도 있고 지금 그냥 이렇게 막고 호구 칠 때 단수를 쳐도 패가 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물론 이 형태는 바깥쪽이 찝고 여기가 젖히는 게 선수가 들으면 패를 하지 않고 이렇게 일선 날일자를 해서 살자고 하는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 어려운 수법을 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살 수는 있지만 굳이 이런 교환을 하지 않고 가만히 호구를 치면 쉽게 살 수 있다. 이 빈삼각 형태에서 호구 치면 산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흑이 최강으로 둔다면 입구자를 해야 돼요. 여기 입구자를 하고 백이 젖히고 막을 때 호구를 치면 단수를 쳐서 패를 하자고 해야 되는데 이 형태는 상황에 따라 백이 패를 할 수도 있고 이 바깥쪽이 만약에 흙이 좀 엷은 어떤 그런 모습이면 백이 이런 식으로 버틸 수가 있어요. 밀고 찌르서 이렇게 잡으러 오는 것은 일단 따내는 게 선수가 듣고 바깥쪽으로 꼬부리고 나왔을 때 맛이 너무 나쁩니다. 맛이 너무 나빠요. 이 형태 자체가 찝고 여기 나와서 끊자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기분이 나빠요. 이것도 건너붙이고 싸우자고 하는 어떤 그런 수들이 있고 이 활용되는 것들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이 수법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이거는 백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백이 패를 할 수도 있고 바깥쪽에 원군이 하나 있으면 바로 이어서 살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입구자를 하면 거의 못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눈먹자 방향으로 막는 게 완벽하게 패를 만들 수 있고 아까도 그럼 여기서도 입구자 하는 거 가능하지 않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건 좀 다르죠. 막고 단수를 치고 여기를 이으면
눈목자 자리보다 여기 날일자 자리가 백이 이렇게 붙이고 나오자고 했을 때도 바로 끼워 이어서 공격을 해버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냥 느는 것은 변에서 막으면 안에서 두 집이 날 수가 없는 형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웬만하면 눈목자 방향에서 막는 게 정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눈목자에서 여기 이선 처진 날일자, 이게 양날일자, 요 눈목자 말고 양날일자 형태일 때는 이런 입구자 공격이 백을 거의 확실하게 잡는 수법 중에 하나였는데, 그 영상은 제가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위에 지금 카드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 눈목자 형태에서는 백이 여기 하나 날일자를 두고 찌르고 이렇게 입구자를 붙이기만 해도 이 백도를 그냥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원래 잡으려면 이렇게 젖히고 호구 칠 때 한 칸 뛰고 막을 때 여기까지 치중을 해서 공격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 이 형태는 보시면 젖히는 게 선수로 듣고 여기 단수 하나 막아두고 단수도 선수로 들어요. 그래서 여기를 끊는 순간 위쪽을 받는 것은 단수 한 방 쳐놓고 여기 단수도 나중에 선수가 듣죠. 여기 단수 선수이기 때문에 이거 젖히고 나갔을 때 하나 늘고 밀어야겠죠. 이때 먹여치고 막는 수가, 여기 단수를 치는 수가 흙이 이을 수가 없어서 이 백을 살리는 굉장히 좋은 수가 남아 있고요. 그렇다고 흙이 오른쪽을 받자니, 여기 끊었을 때 오른쪽을 받자니 중앙이 너무 얇아서 흙이 이도를 계속 끊어서 공격을 하기 너무 어려운 형태입니다. 이렇게까지 끊어서 공격하면 바로 막아서 인생을 하직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공격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선 처진 날일자를 둔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그냥 이렇게 공격을 젖혀서 하기는 어렵고, 그냥 가만히 바깥에서 찝어두고 호구를 칠 때 단수를 쳐서 이렇게 패를 하자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굳이 흑의 입장에서는 이선 처진 날일자를 함으로 인해 백이 선택할 수 있는 수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날일자도 생기고 밀고 여기 붙이는 수도 가능하고요. 그냥 붙였을 때도 굉장히 맛이 나쁘고, 바깥쪽에서 이런 식으로 활용하자고 하는 수법도 있기 때문에 이 이선 날일자는 두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백이 여기 33 이 자리 들어왔을 때 흑이 한쪽 눈목자와 날일자라면 이 백을 그냥 잡기는 어렵다. 대신에 어떻게 공격을 하냐? 패를 낸다고 생각을 하고 눈목자 방향에서 막아두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향이고요. 백은 밀고 젖히고 막고 호구를 쳐서 단수를 치면 이렇게 귀에서 패를 만들 수가 있다. 이게 가장 무난한 변화다라고 알아두시고요. 만약에 반대쪽 날일자 방향에서 여기를 막는다면 백이 이선 입구자를 했을 때 이 형태는 흑이 백을 잡기 어렵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모양에 대한 웬만한 정리는 다 끝나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자, 이 모양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비슷한 형태, 많이 나올 수 있는 실천 형태를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또 찾아올게요. 양 눈목자 굳힘에서 33 들어왔을 때 이 돌을 제대로 공격하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만약에 정확하게 모르신다면 이번 영상을 통해서 확실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33 들어오는 수가 보통 사실 흙이 이렇게 눈목자로 양쪽으로 굳히는 케이스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기보다는 이게 그렇게 좋은 선택지는 아닌데, 왜냐하면 여기 33 들어왔을 때 이 백을 그냥 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보통 한쪽이 눈목자면 한쪽은 입구자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아니면은 날일자 정도 많이 하는데, 이 양 눈목자는 특별하게 잡을 수 있는 공격 방법은 없다. 이제 보통 백이 그냥 사는 방법을 선택을 하던가 아니면 패를 내는 방법을 백이 선택을 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흑이 공격하는 방법은 사실 막는 수밖에 없어요. 이 형태는 왼쪽을 막거나 오른쪽을 막거나 어차피 좌우 동형이기 때문에 방향 자체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막는 수 이외의 이런 공격은 너무 공간이 넓기 때문에 쉽게 살아서 요거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흑은 일반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을 보통 막기 마련이고요. 여기서 백의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보통 밀어서 패를 하는 모양이 있다는 거를 아마 가장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고 호구를 치면 이 형태는 패가 된다. 요거를 기본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흙이 막았을 때 입구자를 해서 살 수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보통 입구자를 하면은 젖히거나 찝거나 거의 비슷해요. 어차피 어느 쪽으로 두더라도 백은 호구를 치는 게 일반적이고 단수를 치고 잇고 흙이 여기를 이을 때 한 칸을 띄어서 이렇게 사는 형태를 만들 수도 있어요. 만약에 흙이 막으면 밀고 이렇게 귀를 늘어두면 살 수가 있는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 그리고 뭐 흙이 위로 이렇게 막는다 하면 밀고 막았을 때 일선 호구. 이 호구를 치면은 바깥쪽 약점과 관계없이 그냥 살릴 수 있는 이제 이런 유명한 형태가 있죠. 그래서 백은 3-3을 들어왔을 때 만약에 패를 하고 싶지 않다, 패감이 없다 하면 이 입구자로 둬서 살면 돼요. 그리고 아까 이 입구자 진행이 됐을 때 하나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여기를 젖히면 안 된다는 거. 마감만 준다면 치받고 젖혀 이어서 선수로 이 백을 살릴 수가 있지만 이거를 젖힐 때 흙이 여기를 입구자라는 수가 강력합니다. 이으면 흙이 날일자를 하면서 안에서는 이 형태가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바깥쪽도 딱히 어떤 강력한 공격 방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귀의 백은 죽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둘 때는 절대 여기를 젖히지 마시고 한 칸을 띄어서 살아 두어라. 그래서 이렇게 둘 때 밀고 호구를 치면 살 수가 있다. 요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미는 변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밀고 젖히고 여기를 젖히고 호구를 치는데 그냥 있는 거는 당연히 이게 끊어 먹으면 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귀에서는 못 살고 바깥쪽은 붙이고 넘어가는 거는 이어서 더 이상의 탈출은 쉽지 않죠. 이런 패를 버티기에는 이거는 뭐 흙이 계속 둘러싸는 봉쇄하는 팩감들이 다 듣기 때문에 이렇게 흙이 이런 데나 한 칸 씌우는 것들, 뭐 미는 것들이 다 팩감으로 듣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실전에 나오기는 어려운 형태이고요. 그렇다고 끊고 나가는 것도 단수를 치고 나오면 이후에 백이 할 수 있는 수가 딱히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안 된다. 그래서 이 형태는 막으면 호구를 쳐서 패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흙이 만약에 패감이 부족하다 하면은 이 패를 당장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졌을 때 손해가 너무 크거든요. 패를 하다가 지금 만약에 손을 빼고 백이 빵 따냄을 하게 된다면 이 형태가 굉장히 많이 다쳐요. 그래서 패를 하지 말고 차라리 손을 빼고 그러고 나서 백이 지켰을 때 이렇게 손을 빼는 게 훨씬 낫죠. 만약에 똑같이 진행된다고 하면 흙이 한번 받고 나서 끊어 먹는 게 선수가 되죠. 이제 이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팩감이 흙이 부족하다면 바로 단수를 치지는 말아라. 그리고 만약에 패를 안 하고 한 점을 끊어 먹는 건 이거는 살아서 백이 그래도 처음에 3-3 들어서 입구자로 산 형태보다는 훨씬 백이 바깥쪽에 이후에 이 끊는 약점도 있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진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일반적이에요. 칠 때 있는 거는 뭐 당연히 끊어서 안 되고요. 그런데 이 안에서 굉장히 사실 변화가 많습니다. 백이 그냥 살자고 하는 여러 가지 수법들이 있는데 변화를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가장 좀 황당해 보이는 수법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를 끊고 단수를 칠 때 일선 단수를 치는 수가 있어요. 진짜 노골적으로 살겠다는 수인데요. 흙이 따내면 이 하나 일선 처진 교환으로 인해 호구를 치면 안에서 살 수가 있어요. 패가 나지 않겠죠. 다만 이 형태는 끊어먹고 단수까지 막히는 게 선수로 듣기 때문에 흙이 너무 두텁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별로 백이 좋지가 않아요. 이렇게 살릴 거면 애초에 3-3 들어가고 입구자를 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리고 이제 단수를 쳤을 때 흙이 귀를 잡는 변화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 형태는
이 형태도 흙이 충분히 둘만합니다. 왜냐하면 이 백이 아직 못 살아있고 공격을 당할 수 있고 귀의 실리가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요것도 흙이 가능하죠. 그래서 백이 이거를 끊고 단수 치는 거는 거의 사실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 살릴 수는 있으나 쓰면 안 되는 수. 그 다음으로 이제 백이 여기를 있는 수를 두시는 분이 있어요. 보통 요 사활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여기를 이어서 두는데 만약에 끊어 먹는다면 빠져서 요거는 크게 살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형태 자체가 흙이 치중을 들어오고 이을 때 바깥쪽에서 가만히 젖히는 순간 안에서 백이 살 수 있는 형태가 나오질 않습니다. 젖히면 늘고 빠지면 늘어서 이 형태는 안에서 그냥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수는 좋지 않다. 여기를 이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백이 들 수 있는 수가 여기 호구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끊어 먹으면 마찬가지로 빠져서 사는 형태가 되는데 이 형태 역시 치중을 하고 이을 때 찌르는 순간 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으면 흙이 젖혀서 잡히는 궁도예요. 요 바깥쪽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끊고 치받는 거는 아래로 단수를 치면 백이 더 이상 무언가를 할 수가 없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백이 사실 호구를 치는 게 정수인데 이 수 말고도 이렇게 빈삼각으로 호구를 치는 버팀도 있어요. 그래서 끊어 먹으면 요것도 이렇게 둬서 살기는 하지만 이 형태 자체는 그냥 아래로 단수를 치는 순간 백이 패를 피할 수가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차피 패를 피할 수가 없고요. 호구를 친다고 하더라도 흙이 이렇게 치중을 들어오면 막아야 하는데 여기도 패가 나죠. 이런 패도 있고 그래서 결국 2패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굳이 백이 이렇게 두는 거는 패를 할 거면 요 패가 가장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죠. 자, 그리고 재밌는 수가 하나 있는데 이 일선 빠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는 만약에 끊어 먹으면 이렇게 빈삼각으로 또는 한 칸을 띄어서 두면 살아있는 형태가 됩니다. 이제 빈삼각보다는 한 칸을 띄는 게 백이 집으로 조금 더 이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 형태가 되고 만약에 이 형태에서 여기를 치중을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백이 잡히는 형태여야 하지만 지금은 이 바깥쪽에 특수한 상황이죠. 여기가 언제든지 이렇게 선수가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호구를 쳤을 때 흙이 여기를 막아서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끊어 잡히는 게 있죠. 그래서 호구를 칠 때 흙이 그냥 끊어 먹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단수를 치면 이 형태는 백이 살아있죠. 그래서 이게 조금 특수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 치중이 지금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흙은 공격을 하려면 여기를 치중을 일단 해야 돼요. 이었을 때 이렇게 밀고 빠지는 것은 백이 붙이는 순간 빅이 납니다. 이게 평소에는 이렇게 하고 바깥을 막으면 이 형태는 유가무가로 안에서는 죽었지만 바깥쪽이 여전히 특수하게 지금 치고 나오는 순간 흙이 이 흙 두 점을 살릴 수가 없어요. 바로 끊어 먹어서 잡히기 때문에 요거는 안 되고요. 그래서 흙이 공격하려면 다른 좀 묘수를 찾아야 하는데 이게 여기 단수를 치는 게 일반적으로는 좋은 수이지만 지금은 백이 이 자리를 막는 순간 흙이 패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따내는 건 단수를 쳐서 살아있고요. 젖혀서 넘어가자고 하는 건 먹여치고 따낼 때 먹여치면 요것도 단패가 나죠. 그렇다고 이 자리를 차지를 한다고 해도 백은 이 자리 오른쪽에 17로 패 모양을 버티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일선 공격도 백을 그냥 잡을 수는 없고요. 흙의 최선의 공격은 이 자리를 바로 일선을 빠집니다. 백은 막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호구는 찌르고 여기를 삭감 모양으로 내려서는 순간 백이 그냥 잡혀 있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일선 빠지는 수도 흙이 입구자를 두면은 찝었을 때 이어서 이 형태는 결국 백이 잡힙니다. 그렇다고 여기를 먹여치는 수가 좀 있어 보이는 수지만 지금은 있고 이었을 때 바깥쪽 단점을 하나 지켜 놓으면 메꿔도 한번 흙이 막는 순간
유가무가의 형태로 백이 잡히죠. 그래서 백은 여기서 빠지는 수밖에 없어요. 이 수밖에 없고, 있는 거 하나 말씀 안 드렸는데 요거는 젖히고 막을 때 빈삼각으로 내려서면 백이 잡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빠질 수밖에 없는데 흙이 여기서 단수를 치는 건 막아서 패가 나고요. 요건 안 되고 이 자리를 빈삼각을 두는 게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막으면 단수로 죽고요. 빠지는 건 밀고 들어가서 아까 보여드린 형태로 백이 잡아먹히죠. 그렇다고 한 집을 내는 수도 가만히 흙은 늘어두는 수가 좋아요. 바깥쪽을 키워갈 때 단수를 막기 때문에 이 백은 결국 잡아먹힌다. 그래서 이 빠지는 수, 일선에 빠지는 수는 흙이 치중을 하고 내려서는 순간 안에서 살 수가 없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요런 날일자, 사활책에서 아마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솔직히 이거는 끊어 먹어서 두면 이어서 살긴 하지만 이 형태도 흙이 충분히 둘만 하고요. 만약에 공격을 좀 제대로 해가지고 이도를 잡고 싶다 하면 사실 여기 치중을 하는 수가 이 형태의 급소입니다. 이게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는 급소인데 막으면 끊어 먹어서 원래는 잡혀야 정상이에요. 이게 막을 때 단수를 치면 죽어야 되지만 지금은 백이 이 자리를 젖히는 게 선수죠. 여기 양단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형태는 백이 살아있다. 그래서 이 형태는 여기 치중은 지금 안 되고 흙이 둘 수 있는 가장 무난한 수법의 공격은 일선 단수입니다. 여기 단수를 치면 있는 수는 치중을 해서 이거는 바로 잡아먹혀요. 안에서 할 수가 없고요. 백이 이렇게 내려서는 수도 치중을 하는 순간 늘 때 밀어서 안에서는 살 수가 없는 형태가 되고 대신에 바깥쪽에 여기 단수 쳐서 이제 여기 교환을 해놓고요. 치중할 때 단수 쳐서 패로 버티는 형태는 남아있다. 이제 그걸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흙이 사실 여길 꼬부리면 그냥 이거 따내고 단수 쳐서 패를 하면 충분합니다. 여기 막아서 패가 나겠죠. 이 패는 백이 망했어요. 있고 나서도 패를 해야 되는데 이 패를 백이 이겼을 때 바깥쪽 흙이 아까 맨 처음 모양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백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백은 최대한으로 버티려면 여기를 빠져서 치중을 할 때 붙이고 단수 칠 때 이렇게 두면은 단패가 나는 그런 형태가 있다. 그래서 흙은 이렇게 해놓고 손을 빼고 있으면 백이 어차피 살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 하나 지켰다고 해볼게요. 이어서는 못 살려요. 이 형태가 어차피 치중당하면 똑같이 패가 있기 때문에 이어서는 살릴 수가 없고요. 백은 이런 식으로 물러나서 살아야 하는데 이 형태가 굉장히 백이 좀 우스꽝스럽죠. 그래서 이렇게 두면 흙이 충분히 둘만하다. 그래서 백은 여기를 젖히고 막은 순간 호구를 치는 게 정수이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할게요. 이 흙이 양쪽으로 눈목자를 두는 수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가장 좋은 건 눈목자가 아니라 한쪽은 날일자나 입구자로 지켜두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백이 만약에 여기 들어왔을 때 흙은 한쪽을 막고 여기서 백의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백이 그냥 살고 싶다. 만약에 팩감이 부족하다 하면 입구자를 하고 이렇게 호구를 치고 이어서 한 칸 띄고 이 진행으로 살리면 되고 만약에 흙이 단수를 안 치고 그냥 막으면 호구 치고 한 집을 내서 쉽게 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백이 하나 조심해야 할 건 단수 치고 이었을 때 젖히는 것만 두지 마라. 이건 입구자를 당해서 백돌 전체가 잡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걸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흙이 아니 백의 입장에서 나는 팩감이 많아 이러면은 밀고 젖히고 이 교환을 한 다음에 단수가 아니라 젖히고 호구를 쳐서 패를 하면 된다. 흙이 팩감이 많다면 바로 팩감 패싸움을 하면 되고 팩감이 너무 부족하다 하면은 그냥 끊어 먹어서 살려주는 방향으로 가던가 또는 손을 빼고 큰 자리를 가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형태의 정석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오늘 변화는 여기까지고요. 이 변화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